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정한 날들이 단단한 인생을 만들지입니다. 이 책은 2025년 8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달, 저자는 이미재님입니다. 이 책은 14년 동안 유럽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만난 다정한 사람들과 다정한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다정함이 제일 강해. 다정하다는 것, 행복을 든든히 먹고 자랐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졌다는 것. 지금의 나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 만든 세계. 저자는 22살 여름 유학자 떠난 낯선 도시 파리에서 홀로 살아갈 걱정으로 막막했지만 저자가 만난 세상은 친절과 낭만, 열린 마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별,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들과 곳곳에 가득한 이유 없는 친절들. 겁 많고 소심했던 내가 혼자서도 단단히 설 수 있는 지금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받은 작은 마음들 덕분이라고 전해줍니다. 이 책은 그들과 나는 한때의 온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세계를 바꾸고 더 나아가 세상에 힘이 되는지를 다정하고 유쾌하게 고백하는 에세이예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정함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건네는 친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새삼 깊이 느꼈습니다. 저자가 14년 동안 유럽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다정한 마음이 하나의 순간을 넘어서 지금의 나를 단단히 세워준 힘이 되었다는 고백은 제 마음속에도 긴 울림을 남겼습니다. 읽는 내내 제가 과거에 받았던 작은 친절들이 떠올랐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지나쳤던 순간들이 사실은 저를 버티게 해주고 또 다른 날을 살아가게 했던 다정함의 증거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다정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정함이 결국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책은 낯선 길 위에서 흔들리는 이들에게, 작은 친절 하나에도 마음이 젖어본 이들에게, 그리고 사람의 온기를 다시 믿고 싶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유럽의 낯선 도시에서 만난 다정함의 조각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다정하다는 것, 행복을 든든히 먹고 자랐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졌다는 것.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빛이 나는 존재들이야. 불쑥 낯선 누군가가 건네는 인사 한마디에 울컥 진짜 나를 찾는 기분이 들었다. 혼자라는 기분이 들 때면 늘 누군가 손을 내밀었다. 지금의 나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 만든 세계. 한때 그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다정함이 남았다.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했을 것이다. 천사가 다른 천사를 만들고 또 다른 천사를 만들어가는 세계라니. 그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천사들이 나타나 누군가를 돕고 후련히 사라졌다. 본문 중에서 마법의 단어들. 봉주르, 프랑스에 살면 하루에 못해도 10번은 해야 하는 말이다. 프랑스에서는 누군가 눈을 마주치면 무조건 인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파리에서 버스를 타도, 장을 보러 슈퍼마켓에 가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을 스쳐도 조건 반사처럼 봉주르를 외쳤다. 그만큼 프랑스에서 인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프랑스 부모가 자식에게 봉주르, 메르시, 실브플레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할 정도다. 이 세 단어를 들으며 상대에게 친절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여 마법의 단어라고 불린다.
파리에서 지낸 10년 동안 내가 마법의 세 단어와 오르브아르, 파르동을 얼마나 말하고 다녔는지 헤아릴 수 없다. 최소 수천만 번은 하지 않았을까. 나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인사하지는 않았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받을 때마다 봉주를 하고 얼버무렸다. 누군가 눈이 마주치면 곧바로 인사하는 문화가 영 어색했다. 하지만 먼저 인사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어깨를 부딪히자마자 미안하다고 말하고 숨쉬듯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언제나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설 때면 나는 더 예의를 차렸다. 인사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았다가는 직원이 손님에게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껴 불친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직원의 안내를 기다리고 음식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프랑스 식당이나 카페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한국인들의 글이 SNS에 종종 올라오는데 그들이 한국에서처럼 행동했다가 싸늘한 직원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 인권 감수성이 풍부한 나라답게 손님에게 하대받는 것 같다고 느끼며 직원들은 그 즉시 냉대 스위치를 켜는데 프랑스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은 그 스위치를 인종차별로 받아들였을 테다.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다.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인사 문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만약 인사도 잘하고 정해준 테이블에 앉고 직원을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직원이 불친절했다면 그건 인종차별일 수 있으니 그때는 당당하게 쏘아붙여도 된다. 인사를 수없이 했던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나는 한동안 왜 한국에서는 아무도 인사하지 않는 걸까 의문을 품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안녕을 빌다가 갑자기 인사하지 않으려니 스스로가 건조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유럽에 있었을 때처럼 한국에서도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가게에 들어서면 직원과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하고 버스나 택시 기사님들에게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인사를 건넨다. 그러면 모두들 기분 좋게 인사를 받고 나에게도 따스한 안녕을 빌어준다. 그렇게 매일 마음을 주고받는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짧은 5글자는 순식간에 공기를 데우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한다. 정말 마법 같은 단어다. 당신의 미소를 상상하며 인사를 건네본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